오늘 아침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폐가 나빠졌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내 40대 이상 남성의 20%가 이 병을 가지고 있고 서서히 숨이 차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지만 이 병을 환자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은 3%에 불과합니다. COPD를 포함한 만성호흡기 질환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 인식하기 어렵고 숨이 차도 활동을 줄이면서 환자 스스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진행하는 걸 인식을 못하고 결국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호흡곤란까지 느끼게 되면서 만성호흡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COPD 질환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지극히 낮은 완치율 때문입니다. COPD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외에도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이라고 하면 보통 신경과나 정형외과 같은 그런 질환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흡기 질환에서도 재활은 중요한 영역입니다. 재활이라고 하면 보통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최대한 회복시키는 체계화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회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완치하기 어려운 질환이 그 대상이 됩니다. 만성호흡기 질환도 완치하기 어려운 질환이 많고 COPD는 그중 대표적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에서 폐기능이 중요하지만 폐기능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중증 환자는 아닙니다. 폐기능이 나쁜 환자분 중에서도 의외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폐기능이 좋지만 의외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힘든 정도의 호흡곤란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이는 꾸준한 운동습관, 근력, 호흡곤란 시의 대처, 흡입기의 올바른 사용, 호흡법 등 다양한 요소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호흡재활의 핵심과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재활의 방향은 진료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재활의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 그것이 호흡재활의 첫 단계입니다. 환자분 어떠세요? 네, 흡입제를 썼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숨이 좀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재활을 합시다. 떨어진 폐기능을 원래대로까지 만들지 못하지만 숨이 찬 증상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팔, 다리, 호흡 근육을 강화하고 호흡법을 조절해서 호흡하는 것을 좀 편안하게끔 하는 겁니다. 호흡 재활을 꾸준히 받으시면 분명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호흡재활은 실제 많은 연구에서 호흡곤란, 우울증 등의 효과가 있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입원 횟수를 줄여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호흡 재활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방하는 의사나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 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6년부터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만성호흡기 질환에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자의 운동 능력과 호흡곤란 정도에 따라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흡재활 치료는 폐기능과 운동량을 검사한 후 다양한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폐기능 검사는 폐활량과 기도 폐쇄 정도, 가스 교환 능력을 측정하여 폐질환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먼저 폐활량의 수준을 알아봅니다. 숨을 최대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 6초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자, 마셔보세요. 빨리. 자, 불어보세요. 세게. 계속 길게. 최대한. 억지로 들고 나가셔야 돼요. 계속 길게. 마셔보세요. 잠깐 빼셨다가. 폐활량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FVC분의 FV1의 비율을 0.7을 기준으로 0.7 이상인 경우는 좌측, 0.7 이하인 경우는 우측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그중 좌측에서 FVC가 80% 이하면 제한 환기 장애를 의심합니다. 우측에서는 FVC가 80% 이상이면 폐쇄 환기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검사는 최대 자발적 환기량이라는 검사인데 12초 동안 빠르고 깊게 12초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진행하시면 되세요. 최대 자발적 환기량 검사는 단위 시간 내에 자발적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환기량을 1분간의 양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계속 다루고 계세요. 계속 억지로 계속 가능한 빨리 환기시켜 측정해야 합니다. 보통 12초간에 15에서 20회의 환기수를 얻도록 해서 측정합니다. 정상인은 1분에 170리터 정도이며 여성이나 어린이는 더 낮고 COPD 환자는 더욱 뚜렷하게 낮아집니다. 폐기능 검사가 끝나면 기초 운동량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심폐운동부하 검사와 6분 도보 검사 두 가지가 있으며 피검자의 운동 능력과 치료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폐운동부하 검사는 환자의 운동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검사로 호흡재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동부하 검사를 하기 전 피검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흡연은 2시간 전부터 금지해야 하며 카페인 음료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자전거에 앉으셔가지고 페달을 돌리게 되실 거고요. 하시다 보면 이제 운동 강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는 거고, 하지만 다리가 너무 아프시다거나 숨이 너무 차다거나 혹은 가슴이 흉통이 느낀다거나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검사를 더 하기 어려우면 중단을 하게 되실 겁니다. 검사자는 먼저 장비를 점검하고 최대 환기량 검사값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운동 시 환기 예비량을 측정합니다. 검사자는 피검자에게 심전도를 부착시키고 환자에 맞게 의자 높이를 조절합니다. 피검자는 의자에 앉아 마스크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며 검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소 포화도, 혈압계를 부착합니다. 2분간 페달은 돌리지 않고 안정을 취합니다. 이때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산소 섭취량 등의 검사 수치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운동부하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세요. 호흡은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숨은 입으로만 쉬며 처음 1분 30초 동안에는 천천히 30에서 40 rpm 정도로 회전시킵니다. 1분 30초 후부터는 더 빠르게 페달을 밟아 60 rpm 이상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입으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운동 중에도 계속 입으로 호흡하도록 알려줍니다. 운동부하 증가와 함께 피검자의 VO2 max가 점차 올라가도록 격려해야 하며 호흡 지수는 1.2 이상 유지되도록 입으로 호흡할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혈압과 산소 포화도 값을 잘 관찰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운동부하 검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운동 지속이 어려울 경우 회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회복 단계시거든요. 회복 단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회복기 측정이 끝나면 마우스피스를 제거한 후 어떤 증상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심폐운동부하 검사에서 VO2 max는 호흡 재활의 운동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6분) 도보 검사는 평지를 6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보행거리와 호흡곤란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운동부하 검사처럼 최대 운동 능력은 끌어낼 수 없지만 자신의 운동 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간편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폐질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 예후 평가를 위해 시행합니다. 중간에 혹시 너무 호흡이 곤란하시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다든지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검사가 어렵다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 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검사는 편한 복장과 편한 신발을 착용하며 식사는 가볍게 하고 검사 2시간 전부터는 심한 운동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먹는 약물이 있다면 동일하게 복용해도 됩니다. 검사를 시행하기 전 최소한 10분에서 15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운동 전 환자의 몸 상태와 산소 포화도, 맥박을 측정합니다. 뛰시는 건 아니고 약간 빠른 걸음, 속보로 걸으시면 되고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시간하고 알려드릴 거고 검사자는 피검사에게 이동 산소 농도계를 착용하고 본인이 걸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걷도록 교육합니다. 피검사는 시작함과 동시에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출발하고 검사자는 타이머를 작동하여 보행 시간을 측정합니다. 검사자는 피검자 뒤에서 걷되 재촉하지 않으며 일정한 어구와 적절한 어조로 보행을 독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분 걸으셨고요. 4분만 더 걸으시면 되세요. 4분만 더 걸으셔가지고 피검자를 항시 주시하고 출발점에 돌아올 때마다 랩 카운터를 작동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검사 도중 피검자가 멈추더라도 타이머는 계속 작동해야 하며 산소 포화도와 맥박 역시 계속 측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엔 검사를 중지합니다. 조금만 더. 이제 그만. 다 걸으셨어요. 6분이 지나면 보행을 정지시키고 피검자가 호흡곤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걸으셨으면서 호흡곤란 정도인데요. 네네. 얘랑 몇 번 정도 해당하시는지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힘들다 정도. 네, 5번이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검사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0초 간격으로 측정된 산소 포화도와 맥박, 그리고 총 보행거리와 호흡곤란 정도를 기록합니다. 검사의 결과에 따라 운동치료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호흡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치료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주에 3회에서 5회 정도, 다소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20분에서 60분가량의 시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고강도와 저강도 운동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효과는 좋지만 환자가 잘 따라오기 어려운 반면 저강도 운동은 쉽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레드밀에서 운동 강도는 대사 활동량을 이용해 결정합니다. 대사 활동량은 성인의 휴식 시간의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데 심폐운동부하 검사에서 얻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값을 이용해 운동량을 산출해냅니다. VO2 max의 값을 3.5로 나누면 이것이 환자의 최대 대사 활동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VO2 max가 11.1이 나오면 이것을 3.5로 나눕니다. 최대 대사 활동량이 3.17m로 나오면 고강도, 저강도 운동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운동량을 구합니다. 최대 대사 활동량별 트레드밀 속도와 경사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운동 처방을 내리면 됩니다. 6분 보행 검사의 경우 환자가 걸었던 최대 운동 속도를 환자에 맞게 운동 강도를 설정하여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제 실제 운동입니다. 트레드밀 검사는 벨트의 이동 속도에 맞춰 걷거나 달리는 운동입니다. 검사자는 트레드밀에서 걷는 방법을 설명하며 피검자가 검사 전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벨트의 속도와 각도 선택으로 운동 부하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최대 운동 능력 강도의 70에서 80%, 저강도 운동은 50에서 60%로 속도와 경사도를 맞추고 환자가 숨이 차거나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할 정도까지 손에서 산소와 맥박을 체크하며 계속 걷게 합니다. 산소 포화도는 90 이상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트레드밀 주의사항입니다. 양손을 바로 잡습니다. 시선은 정면으로 합니다. 보폭은 가능한 넓게 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입니다. 운동 시 통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합니다. 자전거 운동은 상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혈압과 맥박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는 90 이상을 유지합니다. 자전거 회전 속도를 60 rpm 정도에 맞추고 페달을 밟으며 운동합니다. 호흡은 가능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다음은 자전거 운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처음엔 페달을 천천히 돌립니다. 정해진 일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페달을 돌렸을 때 무릎이 끝까지 펴지도록 높이를 조절합니다. 배에 약간의 힘을 주고 안쪽으로 당깁니다. 호흡법에 대한 교육도 호흡 재활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복식호흡법은 환자들의 횡격막을 복압하여 폐로 충분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호흡법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베개를 넣어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한 손은 배에 올리고 한 손은 가슴에 얹습니다. 코로 숨을 마시며 배는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이번엔 입술을 오므린 상태로 숨을 천천히 내쉬며 손을 이용해 배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횡격막을 좀 더 강화시키는 복식호흡법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로 양쪽 다리는 반쯤 구부립니다. 배 위에 3kg 무게 내의 물건을 올린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복식호흡을 합니다. 호흡 보조근 이완 운동법은 긴장되어 있는 호흡 보조근인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며 동작을 천천히 따라합니다. 양쪽 어깨를 힘껏 움츠렸다 힘을 빼고 떨어뜨립니다. 어깨를 움츠릴 때마다 숨을 들이마시고 떨어뜨릴 때 내쉽니다. 양쪽 어깨 위로 양손을 올린 다음 팔꿈치를 앞에서 뒤로 돌립니다. 팔꿈치를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돌려줍니다. 목을 앞뒤로 숙입니다. 목을 좌우로 숙입니다. 이번엔 목을 천천히 크게 돌려줍니다. 좌우로 각각 5회씩 실시합니다. 고무밴드를 이용한 상지 근력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누워서 따라하는 것이 좋으며 경증 환자는 침대나 의자에 앉은 자세로 따라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고무밴드를 발끝에 겁니다. 양손으로 고무밴드를 가슴 쪽으로 힘껏 잡아당깁니다.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고무밴드를 당깁니다. 양손으로 고무밴드를 어깨 넓이만큼 잡습니다. 입으로 숨을 내쉬며 고무밴드를 양쪽으로 늘려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고무밴드를 가운데로 수축시킵니다. 고무밴드를 등 뒤로 두른 다음 양손으로 잡습니다. 숨을 내쉬며 양손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숨을 마시며 가슴 쪽으로 수축시킵니다. 의자에 앉아 고무밴드를 양발로 밟습니다. 양손으로 고무밴드를 잡고 숨을 내쉬며 위로 힘껏 당깁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아래로 수축시킵니다. 고무밴드를 양발로 밟고 한 손만을 사용하여 위로 당겼다 풀어줍니다. 고무밴드를 양발로 밟고 한 손만을 사용하여 팔을 옆으로 쫙 폈다 아래로 풀어줍니다. 다음은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하지 근력 운동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목 양쪽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리를 쭉 뻗습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한쪽 발을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발을 위로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발을 내릴 때 숨을 마십니다. 이번엔 발을 바꿔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발을 들어 다리 앞으로 쭉 뻗었다 내립니다. 발을 바꿔 앞으로 다리를 쭉 폈다가 아래로 구부립니다. 숨은 아래로 구부릴 때 마셨다가 앞으로 쭉 뻗을 때 내쉽니다. 무릎을 구부리며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숨을 내쉬며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숨을 마시며 내립니다. 발을 바꿔 다리를 위로 올렸다 내립니다.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을 풀어줍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두 다리를 쭉 펴니다. 발끝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몸쪽으로 당깁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발끝을 당기면서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흡입 약제 사용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뚜껑을 제거해 주시고 위아래로 잡으셔서 3, 4회 충분히 흔드시고요. 여기다가 충분히 숨 내쉬고 입을 벌리고 눌러주신 다음에 천천히 깊게 마시고 입술을 옥물여서 10초 정도 숨을 참으셨다가 뚜껑을 열고 3에서 4회 흔듭니다. 숨을 충분히 내쉽니다. 입을 벌리고 흡입제를 천천히 계속 들이마십니다. 마신 다음 10초간 숨을 참습니다. 시오를 안쪽에 넣어주시고 딱 소리 나게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양쪽에 노란색 부분을 꼭 눌렀다 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충분히 내쉬어주시고 입에 무셔서 이번에는 빠르고 깊게 마셔주시고 또 10초 동안 숨을 참으셨다가 숨 내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캡슐을 챔버에 넣고 소리가 나게 뚜껑을 닫습니다. 양쪽 노란색 버튼을 눌러 캡슐을 뚫어줍니다. 숨을 충분히 내쉽니다. 입에 물고 빠르고 깊게 호흡합니다. 10초간 숨을 참았다가 내쉽니다. 진동 호기성 양압기는 숨을 내쉴 때 기도내 양압과 진동을 발생시켜 폐 내에 점액 침전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앉은 자세로 입에 마우스피스를 물고 입술을 오므립니다. 숨을 깊게 마셨다가 진동기 안에다 숨을 힘차게 불어넣습니다. 10회 정도 반복 시행합니다. 헛기침을 통해 가래를 배출합니다. 이 과정을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고 하루 2회 시행하여 백담의 양이 증가하면 3회나 4회로 늘려줍니다. 진동 호기성 양압기 세척법입니다. 총 4가지 파트로 분해합니다. 미지근한 물과 식기 세척기 용액에 15분간 담근 후 세척합니다. 따뜻한 증류수로 헹궈줍니다. 자연 건조시킨 다음 다시 조립합니다.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게 용이한 가래 배출법으로는 체위 대액법, 경탑법, 흉곽 확장 운동이 있습니다. 체위 배액법은 중력을 이용해 폐 밖으로 분비물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가래가 많은 폐의 바닥 부위를 높게 위치한 상태에 여러 자세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행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가래 배출 자세를 취하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셔두면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이때 호흡은 코로 깊게 마시고 입술을 오므려서 천천히 내쉽니다. 자세를 취했는데도 가래가 아직도 남아있는 가래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하자고 가래 생기는 왼쪽 아래쪽 등 부위를 지금 두드려드리고 있습니다. 경탑법은 손을 컵 모양으로 쥐고 흉곽의 앞이나 뒤를 5분 정도 두드립니다. 치료자의 손과 환자의 피부 사이의 진동을 유발시켜 폐의 분비물이 떨어지게 합니다. 얇은 옷이나 담요를 덮은 상태에서 하면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흉곽 확장 운동은 흉곽의 가동성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운동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늑골 하부에 손을 얹어놓고 숨을 최대한 마신 상태로 2-3초가량 유지하다 흉곽의 확장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내쉬면 다시 코로 깊게 마시면서 흉곽 늘려주시고 참고 내쉬고 당겨주시고. 백담 배출은 매일 1회나 2회 실시하고 식사 전이나 취침 1시간 전에 배출합니다. 백담 배출 전에 따뜻한 물을 섭취하고 항상 올바른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는 허핑 기침 방법 드리겠습니다. 기침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을 이용하여 숨을 마셨다 허리를 약간 구부리며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천천히 3회 정도 호흡한 후 기침을 합니다. 배에다 힘주시고 기침. 그렇죠. 다시 한번. 그렇죠. 한 번 더요. 네, 잘하셨어요. 호흡 재활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폐기능 검사, 운동량 검사,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 호흡 조절 교육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이는 환자에 맞게 순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흡 재활은 실제 진료에서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만성 호흡기 환자에게 건강과 희망을 주는 호흡재활, 지금 시작해 보세요.